안녕하세요. 호흡풋볼의 김영훈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기존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가 따로 녹음실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레코딩이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껏 녹음실을 대여해서 음성 파일을 제작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안 올리고 있자기엔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뵀는데요. 이렇게 늦게나마 소식을 전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고, 비록 부족하고 작은 채널이지만 듣고 보시는데 불편함 없이 열심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핫 이슈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프리미어리그 빅6의 이적 시장 현황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부터 다음 주 혹은 늦더라도 다다음 주 전까지는 빅6 이적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인터밀란 등 타팀 리그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먼저 빅6 순서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팀 순서대로 하려고요. 순서로 인해서 왜 우리 팀 먼저 안 해주시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실 분도 계시긴 한데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구독은 꼭 하시고 욕을 하세요. 일단 먼저 첼시의 이적 시장부터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즌 엄청난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죠. 이따 소개해드릴 것이긴 하지만 벤치렐, 티아고 실바 등 본인들이 원하던 영입을 차례로 빵빵 터뜨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램파드의 이 전화통화를 통한 선수에 대한 구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첼시의 이사진 중 한 명이죠. 마리노 그라노브스카이아의 엄청난 협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화조를 보여주길래 협상하는 곳마다 좋은 협상이었다, 꽤 진척 있는 이야기가 오갔다 라고 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아무튼 첼시 팬분들께서는 이 마리나 누나를 싫어할 수 없겠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척 있는 협상들과 이적들을 빵빵 터뜨리고 있는 첼시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 정말 원하는 선수들 다 데리고 온다면 다음 시즌 우승은 아니지만 다음 시즌 우승권에 지금 현재 맨시티와 리버풀의 양강체제에 강하게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먼저 영입이 확정된 선수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킴 지에유입니다. 사실 지난 겨울 이적 시장 기간 이후에 이적을 확정 지었죠. 당시 이적료는 약 612억 원이 들었는데요. 원래 첼시의 1순위 영입 타겟은 도르트문트의 제이든 산초였죠. 하지만 맞붙은 이적 경쟁, 비싼 이적료 책정 등 첼시는 지에유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당시 램파드 감독이 지에유를 직접 픽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챔스 조별 예선에서 아약스와 첼시가 맞붙으면서 지에유를 유심히 지켜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팀의 베테랑이었던 윌리안 그리고 페드로가 떠난 것을 생각하면 좋은 영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티모 베르너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호흡풋볼이 처음 팟캐스트를 했을 때 베르너 이적을 좀 다룬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리버풀 이적이 졸라 유력합니다 이랬는데 완전히 틀렸죠. 네, 아무튼 기존 리버풀로 향하는 줄 알았던 베르너는 램파드의 끝없는 구애에 첼시로 향하게 됐습니다. 이적료는 약 750억 원 정도였는데요. 베르너는 이번 챔스 토너먼트를 소화하지 않고 시즌 종료와 함께 팀의 적응을 위해 빠르게 첼시로 넘어가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언론 매체들과 전문가들은 램파드 감독의 베르너 활용 방법을 두고 투톱으로 기용될 것이다, 최전방 원톱으로 기용될 것이다, 또는 왼쪽 포워드로도 가능하다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램파드 공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영입된 선수는 최근 소식이 나온 선수죠. 레스터시티의 벤치렐이 첼시로 이적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난주였나요? 새벽에 오피셜이 딱 하고 떴는데 결국 첼시가 그토록 원하던 레프트백 보강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정확히 이적료를 알리지는 않았으나 기존 보도되었던 약 780억 원 수준의 이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기존 마르코스 알론소와 에메르송이 지난 시즌 활약을 봤을 때 7L의 영입은 아주 훌륭한 영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난 시즌 중반부터 벤치렐의 경기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 팀에 이적했기 때문에 또 다른 동기부여가 생기면서 폼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진짜 이 부분은 정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잘 하지 않을까요? 기대가 좀 크고 일단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 네 번째 선수 역시 최근 소식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의 센터백 티아고 실바의 이적이 성사되었습니다. 알려진 계약 기간은 1년 계약에 1년 연장 옵션이 있는 1+1 계약인데요. 이적료는 FA로 돈 한 푼 들지 않고 데리고 왔습니다. 우선 티실의 경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월클급 수비수이기 때문에 첼시 수비 전력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시즌 첼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센터백들의 조합, 세트피스에서의 약한 공중볼 처리라든지 약한 클리어링, 그리고 간혹 나오는 뇌절 수비들,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수비적인 부분에 큰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센터백들이 불안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나타나는 약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티아고 실바가 합류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 좀 많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위에 있는 커트주마, 리디거, 크리스텐센 등이 좀 옆에서 지휘를 해주는 센터백 혹은 베테랑들이 있으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티아고 실바의 영입은 꽤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티아고 실바의 나이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체력적인 안배를 해주면서 출전 시간을 보장해줘야 될 것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두 명의 선수를 한 번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 센터백 사베르 음부얀바와 리강 니스의 센터백 말랑사르입니다. 두 선수 모두 FA로 영입됐고 즉시 전력이라고 하기엔 두 선수의 나이가 상당히 어려요. 음부얀바는 2001년생이고 말랑사르는 1999년생입니다. 두 선수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첼시는 더 앞선 미래를 보고 영입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음부얀바의 경우 직접 데리고 있을 것 같아 보이고, 말랑사르는 곧바로 다음 시즌 임대를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래까지 좀 책임지는 센터백들을 데리고 있으면 아무래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쿼드단의 센터백들이 좀 이렇게 매각이 됐을 때 다시 콜업을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첼시가 차근차근 수비에 대한 보강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은 그 친구입니다. 아직 오피셜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많은 팬분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 녀석, 레버쿠젠의 카이 하베르츠인데요. 최근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첼시 카이 하베르츠 영입에 접근 또는 영입 임박, 이 기사만 한 20-30개 본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게 이거 녹음하고 있는 도중에 오피셜 뜨면 어떡하지? 라는 점인데, 무튼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땐 확실히 첼시로 이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적이 성사 안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보도되고 있는 이적료는 약 1,400억 원인데요. 선지급으로 대략 1,100원 정도 첼시가 레버쿠젠에 지불을 하고 추후에 300억가량을 지불한다고 하는데요. 그냥 빨리 좀 와라. 솔직히 팬들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다, 짜샤. 하베르츠 이적에 관련돼서는 또 새로 업데이트 되는 게 있으면 저희가 또 영상화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그냥 좀 빨리 좀 와라. 팬들 마음 속이지 말고. 네, 무튼 이렇게 하베르츠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팀을 떠날 또는 떠난 선수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팀을 떠난 선수들은 윌리안과 페드로가 있습니다. 윌리안은 아스날로, 페드로는 AS 로마로 두 선수 모두 FA로 떠났는데요. 현재 이 외에도 에메르송, 바추아이, 바카요코가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메르송의 경우 지속적으로 세리에 팀들과 연결되고 있고, 바카요코는 AC 밀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 바추아이의 경우 이번에 승격한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선수들 외에도 케파 골키퍼, 조르지뉴도 매각 대상에 오른 상황인데, 이 두 선수에 대한 이적설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온 만큼 팀 내 전력 외 자원들 역시 잘 매각해야 다음 시즌을 조금 더 원활하게 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음 시즌 첼시의 예상 라인업인데요. 재미로 보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 욕하셔도 돼요. 틀렸다고. 근데 구독은 해주세요. 네, 저는 4-3-3을 뽑았습니다. 먼저 라인업부터 소개해드리자면, 케파 골키퍼, 포백엔 벤치렐, 티아고 실바, 커트주마, 아스필리쿠에타, 미드필더에 마운트, 캉테, 하베르츠, 스리톱은 플리식, 베르너, 지흐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격 쪽에서 확실히 베르너 원톱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하베르츠를 전방 쪽으로 올려서 투톱을 만들어주거나 혹은 플리식을 조금 더 중앙지향 쪽으로 배치하면서 어떻게든 램파드가 베르너와의 투톱 파트너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왼쪽에 벤치렐이 조금 더 높게 전진하여 좌측 공격과 폭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이고, 반대편에서는 지흐가 우측 공격과 폭을 제공하면서 공격을 전개해 줄 것으로 보이고, 양쪽 하프 스페이스는 플리식과 하베르츠가 공략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중원의 공간을 마운트가 전방위적으로 폭넓게 사용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첼시의 이적 시장 소식을 좀 다뤄봤고요.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벌써 설레지 않으시나요? 저는 첼시 팬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벌써 다음 시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튼 첼시의 영입이 좀 더 어디까지 더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하베르츠 이적 소식이니까, 또 만약에 하베르츠가 이적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첼시 이야기였고요. 다음은 어디 할지 다음 영상에서 보시죠.